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자, 이런 고민 저런 갈등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겠죠? 여러분의 상담을 청하시면요. 사소한 고민이든 심각한 갈등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자,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자, 오늘의 일단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부부입니다. 저의 고민은요, 남편이 말끝마다 혀를 차요. 연애할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결혼 생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편해졌는지 아니면 제가 만만해진 건지 대화 끝마다 하면서 혀를 차는 거 있죠.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는 혀 차는 소리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해보자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당신은 혀 차는 버릇이 있어. 그거 알고 있냐며 기분이 나쁘니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 뒤에도 계속 저의 작은 실수나 약간의 말다툼 뒤에는 항상 하며 저를 향해 혀를 찹니다. 혀 차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남편에게 말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수시로 이렇게 혀를 차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 아내분은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이제 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살펴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남편이 다른 곳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이제 혀차는 버릇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만 유독 그러는지 요 부분을 좀 우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데에서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분의 어떤 습관이나 버릇의 일종이라고 이제 비춰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한테만 유독 그런다 이러면 이분이 이제 조금 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 만만해서 그런 건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화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용에서요, 연애할 네.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혀를 차는 버릇이 나온 것 같다고 한 걸로 봐서는 다른 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부분을 또 살펴보셔야 되냐면 네. 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자기가 이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쯔쯔쯔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게 이제 우선은 이거를 듣는 입장인데 어떤 감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많은 커플들을 만나다 보면 네. 이제 예를 들면 그 예쁘다 하고 이제 머리를 쓰다듬는 이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있었어요. 네. 아내가 예쁘다 그럴 때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쁘다. 나 이제 굉장히 나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아이고, 우리 신랑, 잘했어. 이러면서 엉덩이를 툭툭툭 네네.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남편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나 너무 기분 나쁘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여기 남편처럼 아유 자기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톡톡톡톡 찬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에 보면 또 식사 후에도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네네. 또 많은 아내나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럼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든지. 아니 그럼 뭐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네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유는 뭐냐면 아내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좀 점검을 좀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뭘 그렇게 대수롭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러고서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소통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혀차는 소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서로의 생각 차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나한테는 심각한 상황이다. 당신하고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이 애정, 사랑, 네. 이제 신혼부부인데 네. 이런 거를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내가 이 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 든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남편과 아내의 어떤 생각 차이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어떤 뭐 별거 아닌 사소한 버릇들 예를 들면은 뭐 항상 집에서 옷을 거꾸로 벗는다던가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분은 항상 그 밥을 꼭 한 숟가락씩 남기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부부간에 직접적인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풀 때 지나가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제 이 아내분도 그냥 은근슬쩍 이제 좀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거나 한 번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수정을 안 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심각하게 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냐하면 소통에 대한 거는 우선은 상대방이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내가 이 부분은 고칠게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고칠게라고 해서도 습관이 고쳐지지는 잘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만약에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 그 네. 부분이 느껴지면 상대방을 면박 주듯이 하는 게 아니고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강요하듯이 하면 상대방은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두 사람이 힌트, 그러니까 당신 또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서로 사인을 주는 거죠. 네네.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좀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눈짓을 웃으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또 그랬어라고 얘기하면서 해준다든지 네. 둘만의 어떤 신호를 통해서 내가 또 그랬어? 나 몰랐네? 이러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네, 그때마다. 그래요. 예. 그때마다 근데 뭐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맞아요. 이제 예. 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또 잔소리를 또 하냐 이렇게 또 괜히 해서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 말 한마디 이렇게 잘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요령까지 잘 들었고요. 자,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다음 주 또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